환자분들이 슬퍼하고 화를 낸다고 저는 그것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한 기쁨과 평안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소사이어티의 최경철 사무총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강의하는 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꼭 지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부터 앞으로 사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별을 하면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지도를 펴놓고 어떤 길이 있는지 알고 가면 목적지를 알 뿐 아니라 가면서 길의 상태나 날씨 그리고 환경을 알아서 조금이라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적지도 없고 미리 준비 없이 무작정 떠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별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알면 사별의 아픔을 벗어나지 못해도 잘 대처해서 더 악화되는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사별의 과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엘리자베스 큐브러 로스 박사님의 애도의 5단계를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 큐브러 로스 박사님은 스위스계 미국인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죽음에 관련된 연구를 처음 개척하였고 죽음과 죽어감의 저자입니다. 1960년도에 많은 시한부 환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가족도 환자도 환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란 주제가 터부시 된 거죠. 가족들도 환자가 마음 아파할까봐 쉬 한 것입니다. 환자들은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한부 환자인 것을 알았는데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지 못하니 신체적 고통보다는 정신적, 감정적 고통이 더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보고 엘리자베스 큐브러 로스 박사님이 환자들에게 가서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시한부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모를 경우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나누도록 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누는 것을 회피할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자신의 삶부터 가족의 관계 문제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 다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과 생각을, 감정을 나누고 난 후에 오히려 환자들이 평안해하고 죽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 큐브러 로스 박사님께서 많은 시한부 환자들을 만나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쓴 책이 바로 죽음과 죽어감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애도의 5단계를 나누기 전에 혹시 지금 시한부 환자를 돌보고 있거나 시한부 환자가 되신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큐브러 로스 박사님이 책을 쓴 것은 1969년도입니다. 지금 50년이 지났는데도 죽음이라는 주제가 아직도 어렵고 터부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는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준비도 안 하고 대처도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도 안 나눕니다. 환자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의료진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의견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환자가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나 슬픔 같은 힘든 감정도 나눌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병원에 천주교 환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환자가 제가 보기에도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은 환자가 원목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환자가 원목이 오면 자신이 죽음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슬퍼하고 힘들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환자가 죽기 전에 병자성사를 하는데 원목이 오면 신부님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것 같아서 아마도 싫어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환자에게 병원에 왔으니까 이제 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가족의 선택이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환자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환자에게 더 이상 의료 행위로 치료할 수 없고 이제 곧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호스피스 원목으로서 영적 상담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 하십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어떠한 상태이든 그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밖에 없다고 대답합니다. 환자분들이 슬퍼하고 화를 낸다고 저는 그것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한 기쁨과 평안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시한부 환자가 있다면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부터 아픔, 후회, 그리고 부끄러움까지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엘리자베트 큐브러-로스의 애도의 5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 조언에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힘드시다면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메일 주소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